오늘은 헤르메스 스탁데이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도 뜨거웠던 세 가지 테마를 먼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주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로봇 이야기를 해야겠죠. 로봇 테마 짚어보도록 하고요. 신재생 안에서는 풍력주, 그리고 2차 전지주 조정의 시작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기업이 로봇 회사를 쇼핑 중이다. 이런 기사 제목이 떴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에서 로봇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감속기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감속기에 집중하는 기업은 SPG 그리고 SBB테크 두 개라고 합니다. 그동안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했을 때 다른 로봇주도 좀 같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럼 이번에도 다른 로봇주들도 같이 이 상승을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까요? 아마 확정이 나면 저는 좀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좀 갈렸죠. SPG 같은 경우는 상승권이 유지가 되고 있고 SBB테크는 조금 수익권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주가의 위치적인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SPG는 최근까지는 계속 쉬었거든요. 네. 오늘 장에서야 좀 급등이 나왔지만 SBB테크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약간의 조금 움직임 차이가 나올 수는 있었던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오늘 로봇주들 중에서 저번이랑은 좀 다르게 움직임이 나온 거는 이번에는 감속기 부분으로 아예 딱 정해놨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감속기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두 네.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은 어느 정도 좀 상승력이 제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뭐 로봇 산업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많죠. 로봇 네. 뭐 서빙에 대한 이슈도 되고 있고 최근에 기사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배달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뭐 전 세계적인 출산율도 출산율이지만 우리나라 정말 출산율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자동화의 베이스가 되는 로봇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소형 위성 관련된 이벤트도 또 부각이 될 수 있죠.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슈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챗 GTP 관련해서 AI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그 역시도 이 로봇 쪽에는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뭐 대표적인 부분 중에 또 하나죠. 자율주행 역시도 이런 AI 로봇화라고 좀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로봇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삼성과 LG 뭐 이런 쪽이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도 뭐 현대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도 사실 로봇에 대한 또 접근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슈들은 최근에 뭐 챗 GTP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기사들이 나오면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섹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분 투자 확정이 되면은 다른 로봇 기업들도 이 주가 상승을 따라가는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이 시기에 이 로봇주가 올해 시장에서 좀 대장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지금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뭐 네. 아직까지는 뭐 지금 SPG라든지 SBB테크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관심 있게 봐도 좋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아무래도 뭐 대기업에서 인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같은 경우 SPG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눌려있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가치적인 면을 봤을 때 아직까지 덜 올랐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 예전 사례를 봤을 때 LG전자가 뭐 로봇주를 인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삼성전자에서 로봇 지분을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일단 투자를 하거나 지분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을 때 로봇주들 섹터 크게 이끌고 왔습니다. 그중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뭐 SPG가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로봇 섹터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두산 쪽에서 IPO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1, 2주 전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주 다시 한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사실 뭐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쪽에서 1등 기업인데 시가총액 두산 쪽에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슷한 수준이다 보니까 네. 사실상 두산 쪽에서 좀 저평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매출이 약 3, 4배 정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IPO가 됐을 때 일단 뭐 밸류적인 평가를 봤을 때 수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일단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일단 시장에서는 뭐 서비스 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티봇이라든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성장성을 봤을 때 로봇 그 서비스 쪽보다는 산업 쪽에 대해서 좀 성장률이 좀 가파르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쪽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다가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 뭐 감속기라든지 관련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두산이라든지 아니면 유로메카 아니면 앞서 설명했다시피 뭐 감속기 관련 기업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산 종목과 뉴로메카 그리고 감속기 관련해서 SPG 같은 기업들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소식이 로보테마의 호재일지 약재일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IPO 흥행하면 당연히 좀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IPO에 대한 부분이 저는 근데 흥행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산업의 성장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뭐 또 앞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일단 규모 자체가 좀 상당히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로봇주 중에서는 좀 안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산업이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2차 전지처럼 원재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엔진이라든지 감속기 쪽을 봐야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더 과격하게 오늘 상승이 나온 것 같고요. 안 오른 종목 중에는 뭐 인탑스 같은 종목이 삼성 쪽 이제 베어로보틱스에서 이제 서비스용 로봇 독점 생산하는 기업이죠. 뭐 그런 기업이라든지 두산 테스나도 괜찮습니다. 이 테스터 쪽으로 해서 로봇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안 오른 종목군들이 꽤 많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장님은 로봇주 안에서 소외된 종목으로 눈을 돌려보자라고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종목은 인탑스 그리고 두산 테스나 정도 꼽아주셨습니다. 로봇주 투자할 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주제로는 신재생에너지 안에서 풍력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IRA 세부안 발표를 앞두고 있죠. 관련해서 주목할 분야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뭐 요즘 기사 제목에는 강풍이 부는 풍력주다라고 돼 있던데 아직까지 뭐 강풍까지는 아니고 온풍 정도 불어오는 것 같아요. 네, 원푼 정도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 주가 우상향 그리면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친환경 섹터에 대한 관심도 부각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2거래일 전에도 수소 관련주 강세 나타냈고 어제와 오늘도 원전주 그리고 시간 외에서는 태양광 섹터가 좀 부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2차 전지 섹터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투자의 포인트는 일단 친환경이다. 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투자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했을 때는 IRA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붙어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3월 IRA 세부 법안이라든지 유럽 CRMA 같은 경우에도 3월 말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혜를 얻지 않을까라는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오픈되는 불확실성이 좀 더 좋아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 쪽에서 해상풍력이라든지 친환경 섹터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나라 안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그렇게 된다면 중장기적인 계약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게 4분기부터 수주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베스타스라든지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2, 3분기 때는 뭐 수주가 굉장히 저조했지만 4분기부터 수주가 많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CS 윈드도 공급 계약에 대한 뭐 공시가 나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뭐
공급을 하게 된다, 공급 계약을 맺으면 일단 6개월 정도 뒤에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실적이 다시 한번 좋아진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해상풍력 관련주 계속 꾸준하게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중에서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CS 베어링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CS 윈드를 보시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CS 베어링보다 윈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상 해상풍력 섹터 같은 경우 지어지는데 약 5년에서 6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나오다 보니까 안정성 부분을 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무겁게 움직일 수 있는 CS 윈드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CS 윈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최근에 CB 발행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일단 4천억 원 규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적이 안 좋아서 CB 발행을 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 투자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실적 성장세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력주 수주 증가 추세와 함께 실적 턴어라운드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 안에서 CS 베어링과 윈드를 꼽아 주셨습니다. 뭐 풍력 말고도 태양광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우리 정부에서도 방침을 밝히기도 했고 미국 종목 중에서도 포스트 솔라 주가가 또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죠. 뭐 어제 시간외에서부터 태양광 관련주도 시세를 조금 냈는데 태양광 관련주도 한번 눈여겨볼까요? 뭐 태양광 풍력 다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된 부분인 OCI 그리고 네. 이제 셀 장비 쪽인 하나솔루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의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쪽에서 폭발적인 이런 태양광 셀 모듈 쪽에 대한 성장이 나오는 시기가 25년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접근하신다면은 하나솔루션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분할 관련된 이슈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을 봐야 되는데 이전에 폴리실리콘에 대한 치킨 게임이 있었죠. 17년, 18년, 16년 요때. 네. 요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폴리실리콘 기업들이 많았는데 OCI 빼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태양광 특히나 뭐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쪽은 정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인 규모적인 부분에서의 좀 확대를 기다려 봐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전 세계적으로 이 설치량 자체는 큰 폭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쪽에서의 뭐 생산 캐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봐야 되기 때문에 폴리실리콘보다는 좀 셀 모듈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보다 풍력을 얘기를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나라 정책의 비중이 이전에는 태양광이 87%였고 풍력이 13%였는데 이게 이번에 6대4 비율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들 까먹으셨겠지만 우리나라도 세계 5대 해상풍력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출범식도 했었거든요. 네. 다들 잊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풍력 쪽에서의 조금 방침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유럽 쪽에서 특히나 독일이죠. 독일이 네. 엄청나게 풍력 쪽에서 좀 강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뭐 유럽 지역이 작년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올해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어서 뭐 그런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풍력도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치적인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풍력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RA 세부안 발표를 하고 나서는 좀 그동안의 기대감이 나왔던 게 실제 수주로 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풍력주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까지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2차 전지 섹터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세를 보이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물론 급등하는 종목도 있었지만요. 2차 전지 고평가 논란이 요즘 여기저기서 나오긴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어차피 대장은 안 죽는다, 잠시 숨고르기 하는 거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의 하락이 정말 그저 숨고르기인 건지 아니면 가격 조정에 조금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이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요번에 파월 의장이 조금은 좀 순하게 얘기를 또 했는데 만약에 이제 빅스텝 확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죠. 거기서 차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수 상승을 견인했었던 섹터고 그리고 이제 금리 차가
1.5가 1.75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만약에 외국인 자본 이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장기가 사실 어느 기간까지 좀 설정하느냐도 좀 중요한데 그렇죠. 어차피 2차 전지 섹터를 지금 이 위치에서도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뭐 하루 뒤에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보다는 앞으로도 특히나 소재단에서는 이 시장 확장에 따른 기대감이 더 커다라고 보시는 부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좀 본격적으로 그래도 좀 물량을 확보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전 소재단에서 가장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소재단을 1순위로 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이 전기차 지금 시장이 약 10% 정도 전 세계에. 근데 이게 내연기관차를 대체를 하려면 앞으로 비중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용평가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당연히 문제가 있죠. 고평가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산업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후변화라는 거를 끝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기업의 경쟁력이 심화가 되면 될수록 원자재 확보와 그리고 이 제품의 고품질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전고체라든지 이런 쪽이 움직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이 상승 여력을 전 더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시점은 당연히 잘 좀 고르셔야겠죠. 네. 지금 너무나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점은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너무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은 장비주들 중에서 일부 너무 안 오른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쪽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 장비단도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안 움직여서 거기에서의 좀 소폭의 순환매 정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비 섹터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일단은 2차 전지 매도를 했다. 다시 모아야 할 시점을 찾아야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중장기로 2차 전지가 성장을 한다라고 봤을 때 모아가야 할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될지 또 종목은 어떤 걸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하게 올랐다라는 이야기는 2월부터 들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3월 9일인데 네. 아직까지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지금 2차 전지 섹터를 이끌고 있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아직까지 추세 안 깨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2차 전지 섹터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사실상 코스닥 시장에서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가 2차 전지 섹터인데 800선은 그래서 좀 뚫었죠. 네. 일단 그 부분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2차 전지 섹터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 뭐 첫 번째로 대형 바이오 섹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했을 때 서회장 돌아오게 되면서 바이오 섹터에서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수급적으로 좀 분산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뭐 2차 전지 섹터 했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일단 그 물량 같은 경우도 시장이 다시 한번 돌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서서 굉장히 뷰가 비슷해요. 소재단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본다. 우선 첫 번째로 소재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가 전기차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뭐 전기차 치킨 게임 진행하게 되면서 2차 전지 배터리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Q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소재 쪽에서 굉장히 크게 수혜를 보고 있다. 그 점에서 봤을 때 소재 쪽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장비 쪽을 보고 있는데 장비가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뭐 리튬이라든지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소재 관련했을 때 다 움직였지만 일단 장비 쪽은 큰 움직임이 없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성향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조금 더 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재단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보수 난 중장기적으로 보겠다. 일단 낮은 위치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장비 기업 좀 괜찮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장비 쪽에서도 제가 화요일에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CI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CIS라는 기업이 일단 소재랑 장비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회사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좀 크다. 물론 스팸 과다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에 눌림 현상이 나오고 있지만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오히려 주가가 눌렸을 때 접근하기에 더 좋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추가로 조금만 하나 추가를 하면은 이 종목이 공매도가 좀 많은 종목이에요. CIS. 네, 예. 공매도가 자주 걸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투자를 하실 때
공매도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는 조금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건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네, 그건 추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IS에 대해서 참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노수님께서 2차 전지가 쉬면은 바이오 게임이 갈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최근에 바이오주가 꿈틀대고 있고 네네네. 이 게임주도 잘 가다가 살짝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앞으로 바이오와 게임주가 좀 더 치고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바이오 게임도 좋고요. 저는 컨텐츠까지 같이 붙여서 좀 네.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네. 임상에 대한 지연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바이오 특성은 꿈과 희망을 먹고 자라나는 먹고, 네, 예. 기대감이 있는 그런 섹터였는데 신약 자체에 대한 임상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빅 이벤트, 뭐 기술 수출을 한다거나 뭐 학회에서 엄청나게 뭐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거나 이런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서 특히나 탈모 쪽이 좀 많이 움직였죠. 네. 근데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확진자는 많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사회적인 이슈가 조금은 줄었기 때문에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정책들이 좀 나왔죠. 1조 이상의 이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에 대한 이런 의지 그리고 수출단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본약에 대한 가격도 오른 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의 모멘텀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제약바이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임 컨텐츠 뭐 엔터 이런 쪽은 같이 엮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다시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용 소비가 주는 거죠. 다시 시장금리가 올리게 되면 우리가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의 소비력이 줄기 때문에 저 비용으로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쪽을 찾게 되는데 그게 음악, 엔터, 컨텐츠 이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엄청나게 유의미한 신작 게임이 뭐 나와봐야 뭐 한 3월, 5월 달 정도에 좀 예상된 게임들이 꽤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의 좀 개방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좀 저가 유입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12년 만에 또 한일 정상회담이 재개가 됐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저희 섹터 짚어봤으니까 이제 종목도 짚어봐야겠죠. 다음으로 짚어볼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양자 아모테마가 오늘 시세를 냈죠. 그 안에서 가장 강했던 KCS 짚어보고 건설주도 간만의 흐름 좋았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풍산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양자 암호 기술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KCS가 상한가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기대감 가져도 될지 두 분의 의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CS는 두 분 다 노를 주셨어요. 단호한 안 된다입니까? 네, 뭐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일단 지금 섹터 내에서 양자 쪽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물론 정부 정책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 양자 기술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일단 크게 보면 보안주입니다. 보안에 대한 성격이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AI 섹터에서 보안주가 좀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 내에서 그렇게까지 큰 관심은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뭐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X를 드렸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KCS 아무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조금은 부담스럽다라는 관점으로 노를 주셨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KCS 짚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꼽아봤습니다. 오늘 건설주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외국인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주가도 신고가를 드디어 뚫어냈습니다. 또 한 번의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예스로 일치가 됐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정말 꾸준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신고가를 한 번 더 기록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상 지금 오늘 신고가 찍었고 네. 뭐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주가 작년에도 업계가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잘 나왔죠. 그리고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부터 좀 컸었고 그다음에 누적 수주도 좋게 나왔죠. 작년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주들이 나온 상황이고 올해도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실적단에서의 좀 긍정적인 흐름들도 나올 수 있고요. 또 ESG 경영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고 친환경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뭐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뭐 천연 액화 쪽 관련된 그런 쪽에 대한 수주들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전반적인 구조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신고가를 찍은 날인데 네. 그런데 이제 수급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외국인이 좀 대량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오늘 뭐 시장이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최근에 기조를 보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이탈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상승 기조를 조금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건설주들이 지금 뭐 삼성 엔지니어링은 다시 고가를 찍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군들은 아직도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네. 오히려 이 건설주들이 생각보다 뭐 이런 레고 사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좀 잡아보자라는 의견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조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친환경 그리고 수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상승력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주 이제 뭐 부동산 규제도 완화가 되고 있고 해외 수주 기대감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이 조금 밝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여타 다른 뭐 대형 건설주도 그렇고 중소형 건설주까지 다 같이 온기가 좀 퍼질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좀 시선이 다른 것 같은데 국내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듯이 뭐 네. 레고랜드라든지 뭐 미분양에 대한 흐름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요. 일단 건설사 중에서 봤을 때 해외 시장을 주력을 하고 있는 뭐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건설기계 섹터에 대해서 오히려 이쪽으로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봤을 때 현금도 굉장히 많고 수주량도 굉장히 많이 쌓고 있는데 특히 비화공 쪽에서는 삼성전자 계열사 쪽에서 수주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뭐 중동 쪽에서도 레퍼런스 있으면서 중동 쪽에 대한 수주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뭐 오일 달러라든지 뭐 LNG 뭐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을 맞춰서 그에 대한 수주가 계속 늘어날 것을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이 큰 건설사 내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건설주보다는 해외 수주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건설주 위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두 분 다 예스 의견으로 일치가 됐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풍산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폴란드가 한국 정부와 한국 최대 탄약 제조업체인 풍산에 대규모 탄약 공장을 건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뭐 오늘 큰 폭의 상승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풍산 주가 더 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도 예스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주가 분위기가 좀 최근에 좋은 것 같아요. 꺾이지 않고 잘 올라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또 잘 가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풍산이라는 기업이 되게 오래된 기업이고 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이런 방산 쪽과 또 이제 이 구리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번에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기업이 가이던스를 좋게 내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좀 보수적으로 내는 기업인데 이번에 뭐 매출단이라든지 영업이익단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높게 설정을 했고 그 주 목표가 방산 쪽에서의 좀 큰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의 방향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 거기에 따른 뭐 방산에 대한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던 부분이고 요번 지난 4분기에도 흐름들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 지금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산 쪽에 대한 기대감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구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좀 업황이 어려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좀 가격도 떨어지고 좀 힘들었는데 최근에 뭐 구리라든지 이런 비철금속 가격들도 좀 꽤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부양책에 대한 흐름들도 좀 있었고 추가적인 부양책들에 대한 기대감들, 앞으로 경기 활성화에 따른 뭐 이런 수요 증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좀 가격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실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네. 연간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이런 본업 베이스 성장에 따른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폴란드 탄약 공장 같은 경우는 좀 주가의 상승을 더 끌어낼 수 있는 추가적인 모멘텀 정도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풍산 예스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핫했던 세 가지 섹터 그리고 세 가지 종목까지 알차게 다뤄봤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